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주도주 검색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주도주 검색기에는요, 당일 주도주는 100%라고 거의, 100% 거의 대부분 다 포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당일 주도주가 예를 들면 강한 종목 3종목이라면, 강한 주도주 3종목이라면요, 이 검색기가 10개의 종목을 포착을 해준다면요, 이 안에 3개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오늘 주도주 검색기를 설명하기 앞서요, 저의 이제 HTS 세팅법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좋은 설정의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HTS 설정법 철학이 있어요. 이 HTS 설정법에 주도주 검색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검색기도 여기 하나에 포함되는 거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주도 검색기를 설명하면은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저의 그 HTS 세팅에서 중요시하는 두 가지 설정 요소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imple is the best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요, 이걸 조금 바꿔서요, 2S is the best라고 했어요. 2S는 뭐냐면요, 센스와 심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심플은 뭐냐면요,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아, 주식 잘하는 애들은, 단기 매매 잘하는 애들, 뭐 스캘핑 잘하는 애들은 감각이 좋아서이다. 도대체 그 감각이라는 건 재능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능이 없으시면요, 제가 오늘 설정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이걸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각이 없더라도 감각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감각을 만들 수 있게끔 설정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을 잘 몰라서 길치들이요, 그쵸? 근데 운전을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잘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든지 어떤 길이라든지. 하지만 그런 운전 길에 대한 감각이 없더라도 우린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이거를 통해 내비게이션을 통해 갖고 감각 있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 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비게이션을 지금 활용해서 초보자들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은 없어서 감각이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 감각은요, 없더라도 우리가 설정법을 통해서 초보자들도 중고수처럼 감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계산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러니까 보자마자 듣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HTS 세팅법을 초보자들이 한번 설정을 해본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감각, 시각적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일본 같은 경우 돌파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역사적 신고가 돌파 일봉이 나올 때 어떤 표시를 하느냐? 최근 양자마로 강했던 종목이 이제 엑스게이트가 있는데 여기 돌파 보이시죠? 제가 원하는 그런 신고가 돌파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이요, 이 구간부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봤는데 보세요. 이때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색깔 칠해놓은 거 보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일봉이 나왔을 때 이 강세 패턴이 나오는 그런 신호를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딱 시각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에 큰 돈이 들어왔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가지 기법들을 설명할 때 제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그런 기법들 있잖아요. 이 녹색, 여기선 그냥 그렇게 말아주세요. 이 녹색 라인을 치고 다 지지받고 올라가는 건 모습 보이시죠? 여기요. 그치, 계속. 그래서 당일 주도주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이런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가는데, 이 라인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눌림 매매를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례, 일본과 분봉의 두 가지 사례처럼요, 시각적으로 보자마자 이 구간에 눌림 받는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구간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M봉이라든지 M9 이거를 기법 적용할 때 이제 시각적인 선을 통해 갖고 신호와, 그쵸? 그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죠. 감각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신호 차트라는 게 있어요. 단기과열 신호 차트. 예를 들면요,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게 단기과열 걸리기 전에요, 보통요, 단일가 매매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혹시 단일가 매매? 그죠? 30분간 단일가 매매가 돼요.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오. 30분간 이렇게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단기 과열이 걸리게 되면 30분간 이제 그 거래가 체결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 빨간색이 나오면 뭐냐면요, 단기가열 예고 임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음날 또 상승하게 되면요, 이 단기가열 예고 공시가 나옵니다. 이 파란 색깔. 그리고 나서 지정리 공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예요. 빨파파 나온다면 다음부터 단기가열이 3일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죠.
그러면요, 빨파파 나온 거를 주의해야 돼요. 빨파파 나올 때 다음날 단기 과열이 걸리면 보통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 10개 중에 8개, 9개 정도는 다 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날 단기 과열이 걸리면요. 이게 1등주였을 때 보통 1등주가 치고 가고 단기 과열이 제일 먼저 걸리는데요. 그때 대장주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단기 과열이 걸리게 되면은 그 전날요, 단기 과열 걸린다는 걸 알면요, 바로 종가에 홀딩하지 않고 매도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기보다는 단기 과열이 걸리면서 이때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단기 과열이 3일 동안 하락하면요, 풀려요, 다음날. 그리고 풀리고 나서부터 이제 하루 있다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보통 하루 있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빨파파 나오는 것들을 신호를 만약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단기 과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계산을 직접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단기 과열의 그런 그 지정 예고 및 그 지정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막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중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할 경우,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비교에 500% 증가할 경우, 어쩌고저쩌고 비교에 50%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다 직접 계산하고 다음날 단기 과열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일이 계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호를 통해 갖고, 그쵸? 방금 저처럼 이렇게 신호, 빨파파 나오면 그 다음부터 단기 과열 걸린다는 신호를 통해 갖고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각적인 내용, 신호를 통해 가지고 단기 과열이 걸린다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장중에 뜨거든요. 그래서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그 신호 공식을 잘 넣는다면요, 이런 식으로 이 시각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 신호차 단기 과열을 알아내 갖고 다음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바로 고수들처럼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사례는 시각적인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감각적인, 그런 감각이죠, 시각이. 청각적인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요, 당일 핵심 키워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트럼프 머스크 관련된 그런, 그쵸? 머스크 그 테마가 강했을 때는요, 이 머스크의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한마디에 따라서 등락이 막 나올 때가 있었어요. 최근으로 이제 따지면 드론이죠. 그러면요, 이 드론 키워드를요, 여기다가 핵심 키워드 이제 당일 넣으면요, 그 드론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 뉴스 신호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그때 있잖아요. 이재명이라든지, 그쵸? 뭐 한동훈이라든지 이럴 때 막 강했을 때, 정치 테마 강했을 때는요, 이때 키워드를요, 탄핵 핵심 키워드, 탄핵이라는 키워드, 이재명이라는 키워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속보가 나오게 되면요, 얘네들을 키워드를 달고 나오는 속보들이 나오면 정치 테마 등락 시소 흐름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 갖고 단기 매매를 또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뉴스를 입력하다 보면 뉴스 키워드에다가 이런 키워드,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죠. 뭐 트럼프, 머스크 이런 키워드요. 그러면요, 신호가 나와요. 어떤 소리로. 이번에 시각이 아니라 그 소리의 신호는요, 청각적인 소리를 본인이 원하는 소리로 맞춰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요, 이렇게 보세요.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미니 체결장 보면 5천만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노란색을 색칠하게 됐고요. 그리고 진한 빨간색이 나오고, 그 시로는 소리로도 나와요. 띵띵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현재 이 호가창을 딱 봤을 때 큰 돈이 크게 5천만원 이상씩 들어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을 바로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또 청각적으로 소리를 내게끔. 소리가 난다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이제 감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여기요, 시각을, 그리고 또 청각으로 띵띵띵 이런 소리. 그래서 지금 이 크게 그 돈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걸 통해 갖고 돈이 들어오는 걸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알 수 있죠. 보자마자, 듣자마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래대금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분봉상 거래대금을 이렇게 20억 이상 발생한, 25억 이상 발생하면요, 이렇게 검은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이게 얼마 터졌다, 이제 거래량만 단순히 보면은요, 이게 얼마 터졌는지, 그리고 그게 큰 거래대금인지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단순히 거래량만 보면 잡주에도 이제 속을 확률이 많고, 잡주 같은 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각과 청각을 통해 갖고 내가 바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감각. 남들은 감각적으로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시각과 청각을 통해 갖고 내 스스로가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짝짓기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대장주 당일 테마 1, 2등 짝짓기 매매할 때도 이제 상승 VI가 하락 VI, 상승 VI, 특히 상승하는 종목에 이제 1등이 VI 먼저 걸리면요, 나중에 2등이 그 후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승 VI 걸릴 때 이제 청각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이 상승 VI 걸리면 청각적으로 신호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테마들이
어떤 게 형성이 됐고 후속으로 어떻게 갈 만한 데 있는지 이제 짝짓기 매매할 때 좀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센스, 이 감각에 대한 그런 그 시각과 청각을 이렇게 실제로 HTS 설정을 통해서요. 고수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것들을요. 저는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HTS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초보자들에게도 중고수들의 감각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심플입니다. 심플. 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핵심만 복잡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을 해놓는다는 뜻이에요. 가령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보시면은요. 타이틀바, 그쵸? 필요한 정보들을 얻게끔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설정해서 이 타이틀바를 통해 갖고 바로 내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만요. 이제 복잡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앞선 영상에서. 근데 이 타이틀바뿐만이 아니라요. 나중에 이제 이거 타이틀바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간결성, 심플. 주도주 단기 및 스윙 검색기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정보만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끔 쉽고 빠르게 이런 설정을 통해 갖고 주도주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멀티 쾌속 주문도 그렇고 테마 전광판. 이 테마 전광판 예를 잠깐 들어보면요. 이 테마 전광판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정리해둔 테마들이에요. 보시면은 뭐 정치 테마 관련 정리하고 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필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개. 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한 300개, 400개 정도 지금 여기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녹화 장면에요. 그럼 보시면은요. 현재가 가격들 나오고 그쵸? 평소대 등락률도 나오고 거래대금도 나오고 막 이름도 나오죠. 근데 제가 이것도 간결한데 더 간결하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방금 설정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약 2배 정도. 그쵸?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한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필요한 정보, 당일 어떤 섹터가 강한지요. 그쵸? 이 어떤 섹터가 강한지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설정으로 바꾼 겁니다. 그쵸? 방금 여기가 강하다는 게 느껴지죠, 로봇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늘 당일 주도주를 빨리 찾기 위해서 테마 전광판을 활용하는데요. 매일 이렇게 테마를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당일 강했던 그런 관련주 로봇이 오늘 강하다. 여기 보시면은 크게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등락률과 거래대금은 이 거래대금이거든요. 억, 10억, 100억, 1000억. 딱 1을요, 억 단위로 이렇게 맞춰갖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거래대금과 등락률만 보면은요, 오늘 당일 강한지 안 강한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걸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심 종목만 닿게끔 테마 전광판도 간결성, 그러니까 심플을 모토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보기가 테마의 강세, 그런 흐름을 빠르게 포착하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갖고 많은 정보에서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테마 전광판을 통해 갖고 제가 이제 심플의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핵심 정보만, 그쵸? 복잡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이제 관심 종목창 필드 정리라든지 아니 매매에 필요한 정보창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수들, 약 20명 정도의 고수들이 HTS 설정법이 다 다르다는 게 알아요. 그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채팅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팅창이 아니라 보는 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 매매라고 할게요. 이 수급 매매에서 보통 대부분의 이제 고수들이 보는 창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개로 정리했는데 어떤 분이 한 5개 보고 어떤 분이 5개 보면 그냥 일단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수급 매매하는 사람들이 보는 창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창들을요, 일단 다 이렇게 간결하게 핵심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가령요, 이거를 제가 한번 잠깐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잖아요. 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시간에 같은 거 검색하게 되면요, 여기서 제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여기를 해놓으면은 이거만 볼 수 있죠. 시간의 단위가 순위. 이거 바로 볼 수 있고요. 그쵸? 필요 없으면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기다가 쳐야 되잖아요. 01, 13, 04 아니면 시간이 다니까 쳐갖고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요. 내가 평소에 많이 부동창을 이런 식으로 핵심만 딱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상한가 관련된 종목 보고 싶다. 뭐 상한가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이거 지울게요. 50개 이상밖에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이 50개 다 떠갖고 안 되는 건데 보시면은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창들을요 정리하는 거죠. 여기 또 예를 들면 수급 매매 있잖아요. 수급 매매에 필요한 창들이 여기 제가 정리했는데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들 바로 볼 수 있죠. 기관 상위, 외국인 상위. 그래서 이제 고수들이 보는 창들을요, 제가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해갖고요,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핵심만 고르게.
일일이 여기서 다 찾아갖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창이 뭐였지 하면서 막 또 다시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여기도 그쵸? 장중 변동 데이터 이런 것들 보시면 장중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 환율 차트를 보고 싶다, 뭐 신고가 신저차 차트를 보고 싶다, 뭐 매매 일찍을 보고 싶다, 아니 장중 변동 데이터 방금 이것처럼 이걸 보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주가지수, 선물지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핵심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에 필요한 창들을요, 미리 제가 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HTS 세팅법이라는 전자책을 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 100페이지, 무려 100페이지나 돼요. 이런 거 다 들어갔겠죠 지금. 근데 이 100페이지를요 나름대로 20명의 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의 세팅법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은 세팅을 해갖고 매매를 하나. 근데 1번 고수, 2번 고수, 10번, 뭐 예를 들면 10번 고수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번 고수부터 10번 고수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모든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좀 약간 그 사람들의 매매 방법들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창들을요 그냥 여기다가 다 모아놨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또 찾을 때 빠르게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간결성의 살인 거죠. 이 창을 다 켜놓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필요한 매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급 매매 필요한 창들을 나중에 체크해 볼 때는요, 내가 정리한 거, 이 핵심 막 복잡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쉽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죠. 여기다가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그래갖고 제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갖고 간결성의 사례를 지금 하나 또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간결성의 사례를 또 하나 보여드렸고, 그럼 제가 이 방금처럼 시각과 청각 이런 감각적이고 심플, 그쵸, 심플한 간결한 이런 HTS 세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례를 통해 갖고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예를 들면요, 거래 대금이 중요하냐 거래량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둘 다 중요한데요, 저는 거래 대금에 더 우선시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요, 이 주가 곱하기 거래량이잖아요. 그쵸? 1000원짜리 주가가 100만 주 거래됐을 때, 만원짜리 주가가 100만 주 거래됐을 때는 다르죠. 거래량은 같을지라도 거래 대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 다른 주가, 1000원짜리든 만원짜리 10만원짜리든, 그리고 또 이런 다른 거래량, 같은 거래량이라고 할게요. 100만 주, 이 100만 주가 거래되더라도 주가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를요, 하나의 기준으로, 이 두 가지 변수를 종합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거래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대금으로 모든 기법이 파생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드는 기법들이 이 거래대금을 더 중요시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일봉이든 분봉이든 다 거래대금을 보고 기법을 만들기 때문에요. 이렇게 거래대금을 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령 이제 일봉 매매, 그 분봉, 이제 수익 매매죠, 일봉은요. 그리고 분봉은 단기 매매에서 중요하죠. 거래대금 차트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사례예요. 예를 들면 남선알루미늄은 최근에요. 그러면 이 남선알루미늄이 의미 있는 돌파를 보이죠. 여기서 장기 이제 바닥권 박스권 돌파를 보이는데, 이제 SM그룹 관련 이슈, 그리고 또 이재명 이후에 그 이재명의 그런 대체 자로서요, 이낙연이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이낙연 관련 주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M이 트럼프에 초청받았다는 그 뭐 소식 같은 거라든지, 뭐 이재명 관련 뭐죠, 남선 알루민 방금처럼 이낙연 관련된 그런 수혜주로 남선 알루민 좀 대표적인데, 이날 이렇게 돌파를 보였길래 제 이제 기법 조건 중에 하나가요, 25 거래 대금이 두 번 터지면은요, 눌림이 한번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슈팅 나오지 않으면. 크게 슈팅 나오면요, 이렇게 안 먹히거든요, 눌림이. 근데 적정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눌리면요, 여기서 눌림이 먹히고 이렇게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매매로 사례로 보여드린 건데, 여기 눌림이죠. 그리고 나서 6, 9, 12 이런 식으로 던졌던 그런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내가 만약 거래량으로 조건을 맞춰서 매매했다면요, 지금 이것보다 감각적으로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 주가가 현재요, 보세요. 1000원짜리, 이제 1600원짜리잖아요. 이게 여기가 1600원이거든. 이 1600원짜리가 일본 봉상요, 170만 주가 터졌어요, 이때요. 그러면요,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기를 쳐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거래를 여기 설정 안 했다 칠게요. 그럼 거래량 계산기로 치면요, 27억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근데 시각적으로 표시해갖고 검은색이 나타나잖아요. 25억 이상이니까. 제 기법이 이제 25억 이상 두 번이 터지고 나서 조정받아야지 눌림이 먹힌다는 그런 기법을 하나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뭐 만약에 계산기로 두들기 한다면요, 이게 25억이 두 번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빠르게 파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갖고 와봤는데 그날의 그런 흐름을 보시면요. 이게 이 기본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만드는 분봉 설정인데요. 20억 이상이 터졌을 때 검은색이 나오는 거죠. 25억 이상. 근데 여기서는 거래된 것만 나왔잖아요. 100만 주, 그쵸? 몇백만 주가 터졌는데, 그래, 많이 터진 건 알겠는데, 얼마가 터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제 기법은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시각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해놓음에 따라서, 그쵸? 기법을 쓸지 안 쓸지 빨리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우리가 보통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는 게 초보자, 중수자에게 훨씬 낫답니다. 만약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지 안 터진지 모르잖아요. 근데 잡주들이요, 특히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데, 얼마 터진지는 다르게 파악하기 힘들어갖고, 그 뇌동으로 들어갔는데 급락시켜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크지 않으면요, 유동성이,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크게 터지지 않으면요, 지지저항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 기준으로 그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을 중요시하고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그쵸? 이 계산보다 우리가 시각적, 그쵸? 감각적으로 빠르게 직감적으로 파악하려면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감각적인 이런 설정법의 사례를 왜 중요한지 설명한 거예요. 우리도 고수처럼들 빠르게 파악하려면요, 시각과 청각의 그런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초보자들이 길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요. 길 잘하는 사람들, 길 운전 잘하는 사람들, 감각 있는 사람들은요, 내비게이션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요, 모든 저의 기법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수들의 기법들은요, 이 거래대금 기준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이 거래량 자체보다 특히 잡주, 내동매매, 돌파매매로 급락 맞을 수 있는 급락 맞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거래량만 보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하나로 맞춰갖고 모든 종목들을 다 거래대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함의 예죠. 직감적인 사례의 예입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또 제가 최근에 매매한 것 중에 보시면은 이 에이럭스, 저 드론 관련 이슈 체크하고 나서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때 거래대금 보세요. 25억씩 꾸준히 터지죠? 터지고 이제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돌파로 접근한 거고, 이게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잘 터지고 나니까 이 눌림이 또 먹힐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그쵸? 여기서 눌리면서 더 추매를 해서 불타기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막힐 때 한 5% 정도 던졌나? 그리고 나서 눌림에서 또 여기서 지지 기법. 왜냐면 거래대금 크게 터졌으니까 한번 지지받고 나서는 지지받고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건 제 기표편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한번 더 하고 여기서 좀 약해갖고 던지고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근데 제 기법 조건이요, 당연히 주도 섹터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파악했지만요, 그보다는 이 거래대금 보세요. 시각적으로 이게 50억 이상이고 이게 100억 이상이거든요. 25억.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 창스탕 정고점 돌파하고 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도주 오전장 매매 적극적으로 해봤던 겁니다. 이것도 다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 갖고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주도주 검색기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도주 검색기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저희 HT 세팅법의 철학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철학이 아니라 모토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거래대금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하나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종목 선정의 첫 기준이요, 거래대금이에요. 이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음 등락률을 보죠. 그죠? 등락률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보통 거래대금이 크면서 등락률이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등락률이 나오고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잖아요. 이 거래대금이 크고 등락률이 큰 것들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일단 판별을 하는 거죠.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를 확인하죠. 뉴스가 이게 섹터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개별 호재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수급 동향을 파악해요. 세력주라면은요, 불특정한 개인의 다수의 그런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동향을 필요하진 않아요. 매매 동향. 하지만 이제 기관
수급주든지 외인 수급주든지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그런 매수세, 지금 현재 매수세 흐름을 동양 아까 그 수급주 매매 차트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정보 어떤 걸로 보는지 그런 걸 통해서 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차트상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눌림 기법인지 돌파 기법인지 일봉을 보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지금 기법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대금을 시각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검색기로 빨리 파악해야지만이 내가 이제 앞으로 기법을 쓸지 내가 원하는 기법을 쓸지만 알지 끝까지 이제 이 과정을 통해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걸로만 매매하거나 이걸 체크를 안 하죠. 뉴스 체크 안 하고 수급동향 체크 안 하고 뭐 차트도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트도 체크 안 하고 바로 기법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과정들을 빠르게 하려면요, 거래대금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바로 탁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의 HTS 세팅법, 차트 설정법도 그렇지만요. 이런 선들을 다, 이 기법에 적용한 일봉이거든요. 일봉 기법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저한테 나름대로 편한 방법들로 다 선택을 한 거고요. 남들은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저만 잘 알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이 신호, 이게 신고가 돌파 차트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보통 신고가 돌파 나오고 주도주의 경우에는요,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약간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지만요. 뭐 낙폭에 필요한 이 노란색 그 영역들, 그쵸? 그리고 이제 첫 엔벨로프 기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그 맞으려면 그 적용하려면요. 여기 시각적인 그런 차트 흐름을 제 나름대로 했던 겁니다. 이건 남들한테는 다 복잡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저는 보면 무슨 선인지 다 알잖아요.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선인지.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를 찍을 때는 이 그림들을 다 나오게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복잡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아 뭐야 이상해, 막 이 이상한 하수일수록 이런 난잡한 차트가 많던데 이 사람 하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다 이거 지우고 나서 제가 이제 설명하기에 필요한 심플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 관계 지금 27분이나 갔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2편으로 찍을게요.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요, 일단 인트로 2편 인트로 지금 바로 찍을 건데 설명드리면, HTS 세팅법의 저의 그런 두 가지 모토를 보셨죠? 심플, 2S is the best잖아. 2S가 뭐예요? 센스, 감각. 그 중에서도 시각 그리고 청각 두 가지를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 감각을 초보자, 중수도 익히기 위해서 이런 설정법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심플이잖아요. 간결, 그렇죠? 간결하고 핵심 정보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끔 쉽고 빠르게 그거를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검색기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그 모토를 통해 그 모토를 철칙으로 삼고 만들었어요. 검색기도 보시면요, 제 검색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일 매매에 필요한 검색기 제가 13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마스터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0부터 8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가 매매를 M0, 그쵸? 이게 검색기예요. 그리고 눌림을 M1, 돌파를 M2. 그러니까 각각의 기법이 필요한 검색기들인 거죠. 그리고 시초가 매매를 M3, 낙주 M4, 스캘핑 M5, 짝짓기는 M6, 상한가는 M7, 전상 M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장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조금의 조건을 조금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눌림과 돌파는 거래대금 조건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갖고 이런 식으로 검색기를 총 13개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당일 장중에 필요한 검색기인데요, 13개 다 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대에 맞게끔 10개밖에 세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도주를 매매할 거기 때문에 주도주 검색기 2개를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 있는 것들 필요한 거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요, 앞서서 이제 주도주 검색기 있잖아요. 이 주도주 검색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예를 들면 보세요. 인트로입니다. 다음 편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제가 4개의 종목들을 해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클로벗, 에이럭스, 그쵸? 신세계, 캠트로스까지. 이 주도주 검색기 4개 다 떴어요. 사실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다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기는요, 당일 주도주를 100%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이게 보세요. 저의 이제 생각은 이겁니다. 저는 일단은 이 두 가지로요, 당일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상이냐, 그 관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이러면요, 이 검색기는 뭐냐면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도주인지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을요, 그 기법에 맞게끔 좀 더 세밀하게 그 검색 조건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걸 전체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할 건데 다음 편에 왜 지금 바로 검색기 설명 안 하고 이 HTS 세팅법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그런 모토를 설명했느냐, 그걸 이해해야지만이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쉽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편에다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HT 세팅법, 그런 이런 식으로 HT 세팅법을 하면은 좀 더 초보가 중고수의 그런 감각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